매일 아침 이불을 박차고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기다리는 나날들이면 좋겠습니다. 피곤에 절은 몸으로 힘겹게 끌려다니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씩씩하게 앞장서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이면 참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봄이 멀지 않은 곳에서 손짓하고 있는 지금 다정한 책방 문을 엽니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린 꼭 필요합니다. 오늘 들고 온 책입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 펴낸 곳은 토네이도. 지은이 사라 벤 브레스낙. 지은이 사라 벤 브레스낙은 25년간이나 성공적인 언론인으로 살아가다 어느 날 문득 모든 사회적 성취를 뒤로 한 채 전업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홀로 산책을 하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는 인생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네요. 영국의 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몇 년간의 집필 끝에 세상에 나온 이 책, 혼자 사는 즐거움. 결코 독신자나 비혼자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린 누구나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여행.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 지금 다정한 책방에서 만나보시지요. 감각 깨우기.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만이 감각을 치유할 수 있듯이 감각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며 음미한다.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시각,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발밑에서 잔디가 자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봄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땅의 열매를 오랫동안 혀로 음미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팔을 뻗어 안아보라. 청각 깨우기. 운 좋게도 오감을 모두 지닌 사람은 만약에 감각을 하나 잃게 된다면 시각 상실이 가장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후 19개월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열병으로 눈과 귀가 먼 헬렌 켈러는 시각 상실보다 청각 상실을 더 슬퍼했다. 나는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일 때 불안감을 없애주는 규칙적인 남편의 호흡, 사랑해 라는 말, 계단을 쿵쾅쿵쾅 뛰어오르는 발소리와 함께 들리는 다녀왔습니다 라는 소리,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단짝 친구의 목소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고양이가 가르랑 거리는 소리, 개가 꼬리를 바닥에 쿵 내려놓는 소리, 차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감을 주며 예상치 못했던 숭고한 기쁨의 물결로 내게 밀려 들어오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매혹적인 달빛 소나타가 들려오고 있다. 인생의 매혹적인 장조와
단조의 화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보라. 손을 뻗어 만져보기. 촉각은 낯선 손이 우리를 어두운 영혼의 영역에서 세상의 차갑고 강렬한 빛으로 끄집어낼 때 경험하는 최초의 신체 감각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자궁에서 나오면 싸늘한 공기가 발가벗은 연약한 몸을 덮친다. 이윽고 어머니의 팔에 안겨 촉감을 느끼며 안식을 찾는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느끼는 감각도 촉각이다. 대체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꽉 움켜쥔 채 숨을 거두는데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나와 친한 친구 중 하나는 아들 둘을 혼자서 키우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얼굴과 전신에 아로마 요법 마사지를 받는다. 마사지 비용을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에 포함시키며 마사지를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친구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어 심하게 긴장하거나 아프거나 박탈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깨달았던 것이다. 매달 마사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로는 아픈 적이 거의 없었으며 엄청나게 바쁘고 버거운 친구의 삶에 절실했던 에너지가 많아졌다. 친구는 마사지의 치유 효과가 3주까지 지속되며 그때쯤 되면 다시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너도 받아봐야 해. 친구가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 내 생일에 그 친구가 선물해준 마사지를 경험한 후 나도 마사지 마니아가 되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면 고요한 마사지실에서 1시간 동안 홀로 있어 보라.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으로 신체 감각을 깨운다. 처음 마사지를 받았을 때 난 최면에라도 걸린 양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사지가 끝나자 아침 내내 샴페인을 마셨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기뻤으며 느긋했다. 자연스럽게 생긴 행복감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그날 밤에 어린아이처럼 푹 잤다. 자족하기. 성바울은 고백한다. 나는 행복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다. 20대의 내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었다. 30대에는 통장에 남은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40대가 된 지금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족이라는 사실을 안다. 고맙게도 40대에 이르자 유명해지려면 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부터 완성까지 잘 이끌어가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가 유명인이라는 자리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내 영혼 깊이 자리 잡은 자아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어느 여름날 아침, 부유하고 유명한 작가가 뜻밖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라있던 작가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나는 간편하게 테니스 공을 튕기고 있는 캐시를 창문 밖으로 내다봤다. 캐시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살아있었다. 그 유명한 작가는 그날 아침에 내가 누리던 축복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거둔 온갖 성공을 주저없이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작가를 위해 기도한 다음 나를 위해 기도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소서. 물론 세금 고지서를 어려움 없이 다 내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원하는 것도 몇 가지 누리고 편안한 쿠션까지 구입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게에서 아주 멋진 물건을 발견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주저없이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끝내주게 행복할 것이다. 사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요즘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만족감이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소중한 하루의 매 순간마다 빛나는 즐거움을 포착하며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진부 찾기. 과거의 나는 마음의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탐험가는 그 목적지를 진짜 북쪽 혹은 진북이라고 부른다. 내 인생의 진북은 홀로 쉬면서 재충전할 때 나타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은 심리학 용어로 사생활 결핍 증후군에 시달린다. 증상은 분노 상승, 감정의 기복 심화, 만성 피로, 우울증이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도 허전한 감정에 빠져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질을 부린다. 아이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상사나 동료, 이웃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유는 명백하다. 늘 피곤에 절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을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그런 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휴식을 취하지 못해 아프면 몸에 병이 온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야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자신에게 허락한다. 잠깐씩이라도 내는 홀로 있는 시간이 쌓여 평온한 일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어렸을 때 어떤 게임을 좋아했는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했는가?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가? 어떤 책을 좋아했는가? 어떤 연재 만화를 좋아했는가? 어떤 가수나 그룹을 좋아했는가? 어렸을 때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가? 10대 때는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가? 기억이 나는가? 추억이 떠오르는가? 당장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3가지 기술을 적어보자. 피아노 연주, 피겨스케이트 타기, 혹은 아주 멋진
사진 촬영인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고 가정할 때 해보고 싶은 엉뚱한 활동을 3개 써보자. 벨리 댄스, 광대놀이, 열기구 등이 떠오르는가? 수많은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기꺼이 실험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 활동은 천부적인 재능을 깨달을 좋은 기회다. 물론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먼저 우울증을 없애줄 활동을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은 시간을 내야 한다. 헨리 제임스와 윌리엄 제임스 형제의 동생인 앨리스 제임스는 삶은 예상하지 못한 일투성이다라고 믿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내면 앨리스 제임스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게 될 것이다. 카이로스로 전환하기. 시간이 남아 돌았던 성자, 시인, 신비주의자, 대가, 현자, 철학자와 같은 이들은 수세기 동안 시간의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은 시간의 이중성을 발견했다. 조각가이자 시인인 헨리 반다이크는 설명한다. 시간은 기다리는 이에게는 너무 느리게 가고 걱정거리가 있는 이에게는 너무 빨리 가며 슬픈 이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이에게는 너무 짧다. 일상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시간의 2가지 속성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불렀다.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 벽걸이 시계, 마감 시간, 손목시계, 달력, 일정, 계획표, 호출기로 대변되는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최악의 상태인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자신만을 생각한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초월, 무한성, 숭배, 기쁨, 열정, 사랑, 신성함으로 대변된다. 카이로스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카이로스는 최상의 상태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정신의 시간이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존재하면서 카이로스를 열망하는 이중성에 시달린다. 크로노스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카이로스를 음미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크로노스에서는 그저 바쁘게 움직이지만 카이로스에서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카이로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을 나눌 때,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며 황홀감에 빠지거나 책을 읽으며 공상을 할 때, 침대에 누워 일요일자 신문의 만화를 볼 때, 석양의 경치를 감상할 때, 열정이 가득한 일을 하며 기뻐할 때가 카이로스다. 카이로스에서 기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보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신과 교감한다. 그렇다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 속도를
늦추면 된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일인 것처럼 몰두하면 된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상상하고 실제로 잠재의식이 그렇게 믿게 하면 된다. 짬을 내면 된다. 천천히 하면 된다. 늘 짜증이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흐르거나 불같이 화를 낸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다. 뭔가가 잘못됐고 심각하게 고장이 났지만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전혀 알 수 없어 무엇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고장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을 도울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면 소진된 상태다.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맞다. 소진된 상태에 시달릴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 자신뿐이다. 잠시 멈추고 느리게 걷고 빙 돌아가야 한다. 혼자 사는 즐거움, 사라벤 브레스낙의 책이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죠. 먼저 나를 돌아보고 잘 보살피라고. 그리고 우리들 좀 더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다정한 책방, 좀 더 따스해진 봄바람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